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번에 하지 못했던 블라인드 바이알 3번 하고 블라인드 바이알 4번을 오늘은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징 했을 때 3분 바이알이 아무래도 도수가 좀 높게 느껴졌기 때문에 3분 바이알을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일단은 4번 바이알을 먼저 먹어보는 걸로 그게 좀 더 혀가 둔감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순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분석하면서 또 뭔가 의구심이 들면 저번에 먹었었던 1번 바이알이랑 2번 바이알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4번 바이알 먼저 오픈을 해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3번 바이알. 3번이 힘이 엄청 좋아요. 이 정도만. 네. 자, 그럼 노징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4번부터. 숙성감이 좋습니다, 일단. 근데 이 숙성감이 좋은 것이 실제 숙성 연수가 길어서 얘가 미들급 정도의 숙성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숙성 연수가 길어서 이런 냄새를 내는 건지 아니면 캐스크 사이즈가 작아서 숙성감이 부스팅 된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에서 침출되는 그런 노트들이 좀 진한 편이에요, 이 친구가. 약간 강하게 빨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란시오가 있네요. 근데 뭐 18년이나 20년 이상에서 나는 란시오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한 그 언저리 한 15, 18? 그 정도에서 나는 이제 막 란시오에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서 분석했던 1번, 2번에 비해서 약간 캐스크가 자기 주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노트가 되게 복잡한 편이고 뭐 1번 정도의 복잡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상쾌한 느낌이랑 무겁고 달콤한 느낌을 공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무겁고 달콤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고 그냥 딱 맡았을 때는 올로로소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익은 느낌이 또 같이 오니까 이 잘 익은 느낌이 좀 이제 가열조리한 과일들 혹은 뭐 잼, 혹은 뭐 과일을 직접 이제 넣은 시럽, 뭐 수제청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느낌들 때문에 살짝 PX인가 싶기도 한.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 스타일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그냥 첫인상 딱 맡았을 때 좀 올로로소 같긴 해요. 약간 견과류 느낌하고, 그다음에 연필심 같은 흑연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또 그런 올로로소 특유의 좀 청량한 느낌. 픽스에서 사실 청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무겁고 기름진 노트가 있는 와중에도 뭔가 청량한 청포도 같은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올로로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3번이죠. 네. 3번도 한번 노징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정말 전형적인 글렌알라키입니다. 캐스크 차링이 좀 살짝 강하게 돼서 약간 원두커피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더치커피나 콜드브루 원액 같은 그런 커피 뉘앙스가 좀 있고, 크림이 있는데 그 크림이 아메리칸 쉐리 스타일의 바닐라가 터지고 기름지고 뭔가 버터리한 그런 크림은 아니고 약간 우유 냄새에 가까운. 근데 유산치는 아닙니다. 유산치는 요거트 느낌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지방이 많은 고소한 그런 서울우유 같은 그런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 때문에 아인슈페너 같기도 하고 또 커피 우유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제 발현이 되면 높은 확률로 올로로소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막상 따라 놓으니까 저는 바이알에서 냄새를 맡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뭐 제 체감상으로는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뭐 9도,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즈가 느껴졌었는데, 막상 이렇게 잔에 따라 넣고 스월링을 하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뭐 10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나긴 나요. 얘가 좀 독한데, 근데 비교적 예상보다는 맡기가 쉬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노징하면서 기록해두었던 것들을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알라키 10년 CS랑 유사한 캐릭터라고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알약이나 약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다소 둔중한 느낌이 있는 랑그독 지역의 화이트 와인을 연상시킨다고 적어놨었네요. 근데 냄새를 실제로 맡아보면 약 냄새가 있습니다. 약 냄새.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가끔씩 약사분들이 가루약을 주잖아요. 이렇게 빻아서 주시기도 하고 뭐 실제 가루 제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가루약을 이렇게 먹기 전에 포를 딱 뜯었을 때 나는 그 냄새, 그런 약품인데 그런 라프레기 메디시널이랑은 좀 다른, 소독약이랑 좀 다르고 뭔가 정제된 알약을 부쉈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냄새가 실제로 이제 뭐 랑그독 지역의 화이트 와인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한 것 같고, 뭐 살짝 버터리하고 약간 트로피칼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분석했던 다른 바이알에는 이런 트로피칼한 뉘앙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맡아보면 약간 말린 파인애플이나 말린 망고 혹은 뭐 패션 프루스 같은 그런 뭔가 아열대 기후에서 생산되는 성장하는 그런 과일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약을 더 붙이자면 살짝 카발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전한 블라인드 시음이었다고 한다면 카발란을 콜하진 않겠지만 뭔가
좀 더운 기후에서 생산된 위스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스카치를 꼽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쉐리 캐스크 중에서 만자니아 쉐리를 아마 콜하지 않았을까. 만자니아가 보통 그런 열대과일 뉘앙스가 조금 두각을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만자니아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전 정보를 듣기로는 이 바이알을 보내주신 분께서 올로로소랑 PX 중에서만 고르면 된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만자니아는 이제 배제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뭔가 만자니아와 접점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올로로소랑 PX 중에 하나라면 이 트로피칼한 뉘앙스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증류수도 안락해잖아요. 그러면 뭐 아열대 기후에서 숙성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마치 니카 위스키처럼 약간 트로피칼한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살짝 황이 삶은 계란 노른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글렌알라케 싱글 캐스크에서 이런 스타일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얘가 무언가 레시피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약간 진물은 오렌지, 진물은 한라봉. 그러니까 당도가 완전 올라왔는데 얘를 좀 보관을 잘못해서 약간 습기가 차가지고 그 껍질 표면이 조금 물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은 걸 오래 놨던 곰팡이 피잖아요. 근데 곰팡이가 피진 않았어요. 피진 않았는데 그 피기 직전에 물러 터져서 이제 막 그 내부의 과즙이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한라봉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노트가 어지간해서는 저속성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고속성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혹세드나 쿼터 캐스크 같은 그런 작은 캐스크에서 빠르게 숙성이 되었을 때 보통 이런 뉘앙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혹세드일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페트롤 뉘앙스도 있고 석유 같은 냄새가 좀 있고요. 되게 화려하고 무게감도 있고 또 위로 좀 날리는 냄새도 있고 꽃향기도 많고 되게 좀 복잡하고 좀 역동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친구가. 음, 디저트 와인 냄새도 좀 나고요. 지푸라기 냄새도 좀 있고 소테른이나 토카이보다는 뭐 뱅존이나 뱅드바이유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네,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저는 호불호 중에서는 굉장히 호인 쪽, 극호인 쪽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이제 도수가 더 높은 3번 바이알을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간결하고 힘이 넘쳐요, 이 친구는. 지금 힘이 막 짱짱합니다, 완전. 와, 이 코로 들어오는 알코올의 자극감이 거의 부커스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레어 브리더보다도 지금 부즈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와, 근데 이 정도로 펀치감이 있고 뭔가 탁 집중도 있는 향을 내는 걸 보면 아마도 얘는 60도가 넘을 것이다. 뭐 60도 초반, 중반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다시 한번 4번. 확실히 이 친구만 딱 맡으니까 코가 너무 편해요. 코가 편하고 아세토스가 훨씬 낮은 것 같고 최소 한 7돈 낮은 것 같아요. 되게 온화하네요. 네, 뭐 입에 넣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팔레트를 분석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확실히 제 취향에도 좀 가까운 것 같고 숙성감이 되게 잘 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펀천에서 20년 묵혔냐 아니면 혹스헤드에서 15년 묵혔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펀천보다는 옥스헤드 쪽인 것 같고 이 친구는 그냥 도수가 높아서 좀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캐스크 사이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수가 원체 높아서 이거는 입에 넣어봐야 좀 더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스크 사이즈 중에서 버하고 펀처는 사실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스헤드랑 펀처는 혹스헤드랑 벗 이렇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스헤드 15년이랑 펀천 15년, 벗 15년을 주면서 이 중에서 혹스헤드만 골라보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는데 벗하고 펀천을 골라보세요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두 개가 형태만 다를 뿐 용량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침출되는 스타일이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벗 캐스크와 펀천 캐스크는 관능평가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벗이나 펀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두 개를 거의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얘네들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훨씬 더 집중도 있고 힘이 아주 넘치고 그러면서도 2번 바이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노트수가 많은 것 같아요. 노트수가 많은 것 같고 그것이 도수에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캐스크가 이 친구가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라서 제가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오는 그런 노트들을 좀 더 우아하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개인의 취향이 반영돼서 가산점이 붙어서 이쪽을 좀 더 복잡하고 힘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약간 알라키 10CS나 드로니악 CS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저속성 드로니악 CS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알라키 전형적인 알라키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따지면 약간 에드라두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에드라두어만큼 알약이 강하진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에드라두어 만자니아 시리 캐스크입니다. 혹은 에드라두어 소테른 캐스크입니다. 드셔보세요 하고 주시면 그래요? 하고 먹고서는 그냥 딱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에드라두어인데 좀 특이하게 뽑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반대로 누가 줘도 이거 에드라두어 싱글 캐스크 저속성인데 올로로소고요. 드셔보세요 했을 때 먹어보고 이거 되게 알라키 같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알라키의 색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증류소 중에서 이런 향을 내는
제품이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드로니악 CS 저속성이나 혹은 글렌고인에서 나오는 저속성 신캐들 그런 애들이 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단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달콤한 냄새가 이제 어떤 그런 강한 도수와 또 집중도 그런 발연력 때문에 좀 부스팅돼서 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또 PX의 단내냐고 하면 사실 PX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PX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유의 약간 토마토 같은 뉘앙스. 저는 그걸 토마토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PX 쉐리 특유의 토마토, 잼, 뭐 시럽, 뭔가 당에 절인 그런 빨간색 과실들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간장을 넣어서 조린 달콤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콩자반 그리고 또뭐 약밥 또 뭐가 있죠 당고 그 일본에서 파는 떡꼬지 간장 물엿 소스를 바른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노트가 발현이 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올로소 쉐리 캐스크였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노트가 발현됐는데 PX 캐스크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뭐 예외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만 거의 뭐 한 90% 정도는 항상 올로로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놔두니까 점점 청량한 느낌이 살아나고 약간 철분 느낌 그리고 동물 냄새도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1번 바이알만큼 동물 냄새가 강하지는 않고 얘는 그냥 뭐 신선한 그런 어떤 비린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생옅 냄새가 조금 나고요. 스테인레스 집기 같은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스테인레스 집게하고 뭐 가위하고 칼하고 이런 거를 탁 담가서 나중에 설거지 해야지 했을 때 나는 그런 스텐이 찬물에 담가졌을 때 나는 그런 냄새. 약간 금속성 비린내하고 그런 차가운 물에서 느껴지는 미네랄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청량한 느낌, 밝고 날카로운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무게감으로 따지면 노트의 묵직함 혹은 뭐 노트의 컬러가 어느 게 더 어두운 색인가라고 따지면 요번에도 역시 1번, 2번 바이알처럼 4번 바이알이 뭔가 숙성감이 더 좋고 풍성한 느낌을 가진 것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1, 2번 바이알 때처럼 얘도 뭔가 숙성 연수가 낮은 것 같은데 더 무겁고 달콤하고 어두운 느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쪽이 좀 더, 그러니까 몇 번 바이알이죠? 3번 바이알 쪽이 좀 더 저숙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노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팔레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바이알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트로피칼 뉘앙스가 점점 강해지네요. 맨 처음에는 아까 전에는 뭐 랑그독의 뭐 화이트 와인, 마르산 같은 그런 품종의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향기가 피어오르고 향이 좀 풀어지면서 더 트로피칼하고 화사한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비뇽 블랑 같은 쌍세르 지역의 어떤 그런 미네랄이 강한 키메르지안 토양에서 생산되는 그런 소비뇽 블랑 같은 뉘앙스가 강해졌어요. 근데 뉴질랜드만큼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도수는 한 50도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1번, 2번 바이알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 조금 더 낮은 도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팔레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뭉쳐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바틀들이 언제 오픈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4번 바이알이 좀 에어링이 덜 된 듯한 뭔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입에서 그렇게까지 뭐 다르진 않습니다. 뭐 열대과일하고 가벼운 베리류 그리고 좀 복잡다단한 스타일이고 꽃향기도 좀 많고 캐스크 맛이 좀 강하게 침출된 듯하고 네, 숙성이 막 그렇게 길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피니쉬가 남는 느낌을 보니까 18년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4번 바이알이 노징을 기록을 한 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 그렇네요. 이 친구가 좀 더 한라봉이나 오렌지 같은 느낌이 강하고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베리류가 더 강조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포도알이 깨졌을 때 나는 냄새. 근데 포도가 100포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까만 색깔 포도, 캠벨 포도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루비 색깔 아니면은 살짝 연한 분홍 색깔 빛깔을 띠는 레드 글로브나 뭐 그런 품종들이 이제 포도 줄기에서 떨어져서 알알이 돌아다니다가 그걸 이렇게 실수로 탁 눌렀을 때 그 알이 탁 깨지면서 나는 그런 향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게 분홍색을 연상시키는 그런 노트들을 많이 좀 느끼게 하네요. 따지자면은 그리고 지금 이 친구한테서 약간 올로로소 쉐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견과류 뉘앙스들이 포착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그런 올로로소 쉐리의 콩자반 냄새, 간장과 물엿에 졸인 약콩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콩자반은 아니에요. 조금 땅콩에 더 가깝거든요.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삶은 땅콩이나 아니면 땅콩에 물엿 넣어서 이렇게 졸여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그런 땅콩 조림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 노트가 반드시 올로로스 쉐리에서만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사실 저숙성인데 뭔가 숙성감을 빠르게 입혀서 좀 스피릿의 그런 날비린내를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독병들에서 이런 노트가 자주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를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의 특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저속성인데 통을 세게 입혀서 어떤 그런 스피릿의 날카로움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한 결과로 볼 것인지 그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아예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노트가 발현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좀 더 수월하고 1번이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입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3번이 뭔가 더 수월할 것 같고 4번이 좀 애를 먹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3번 바이알 지금 쉽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지금 후순위로 밀려난 3번 바이알을 한번 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래놓고서는 입에서 완전 딴 냄새 나가지고 딴 노트 잡혀가지고 완전 또 사람을
미궁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뭐 확실해졌습니다. 일단 도수가 거의 뭐 부커스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2도에서 한 64도 사이 그 정도 돼야 이 정도 도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스테이크보다는 좀 덜한데 거의 부커스랑 지금 비슷한 수준의 그런 자결감이 느껴지거든요. 여기 10도가 지금 뜨끈합니다. 그래서 도수는 60도 초반인 것 같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곡물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숙성 연수는 15년 언더일 것이다, 15년 이하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그냥 직관적인 단맛이 빵 터지고, 약간 건청포도, 소위 말하는 술타나 그 노트가 구심점을 잡고, 그 뒤로 이제 뭐 지우개나 뭐 흑연, 뭐 연필 막 우리가 깎았을 때 나는 그런 연필의 나무와 흑연 냄새, 그런 것들이, 뭐 필기구 냄새들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약간의 초콜릿, 그리고 약간의 매트한 꽃들, 뭐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동백꽃 혹은 뭐 매화, 이런 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곡물 뉘앙스가 팔레트 중반부터 피니시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 그레인 위스키는 아닌데 그런 어떤 그레이니한 느낌, 그래놀라 시리얼이나 콤프로스트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몰트 뉘앙스가 나는 걸 보면, 곡물 뉘앙스가 나는 걸 보면 아마 15년은 확실히 아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머릿속에 연상되는 숙성 연수는 아까 3번보다도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10년보다는 좀 더 숙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한 11년에서 한 14년? 그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피니시도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들큰한 단맛, 그리고 약간의 건포도 뉘앙스, 약간 몰트, 그리고 연필, 이 정도로만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노징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를 사용한 것 같고, 숙성 연수가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도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떤 이런 일단은 만든 스타일이 굉장히 준수하고요. 그러니까 딱히 단점이 없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도수가 높다 보니까 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빡 터지니까, 여기서 이제 응축하게 탁 하고 터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PX로 혼동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워낙에 이렇게 캐스크를 탐구하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그래도 PX랑은 좀 다르지 않나 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PX 같은 잼이나 시럽 혹은 케찹 같은, 토마토 같은 뉘앙스, 그런 것들이 뭐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견과류가 생각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뭔가 매트한 느낌, 살짝 드라이한 느낌, 지금 피니시에서도 약간 호두 같은 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아마도 올로로스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피칸 같은 느낌도 있고요. 호두 정과, 피칸 파이, 피칸 파이 같은 느낌이 있고, 바닐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바닐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제과제 빵 계열의 향이 조금 있습니다. 파이 시트지 같은, 파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퀴니아만 같은 버터를 좀 넣은 페스츄리 계열의 그런 제빵 맛이 좀 나고 발로나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있고 아주 미약한 보라색 계열의 꽃 꾸덕한 술타나 향신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을에 느껴지는 뭐 정향, 감초 뭐 요 정도만 있고 정향도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뭐 굳이 따진다면 감초가 좀 있고 약간 헛개나무 같은 그런 구수한 뉘앙스를 내는 약재 나무 같은 맛이 살짝 나고요. 딱히 뭐 불편한 노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힘있게 잘 만든 그런 올로로소 시에리싱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신 바이알 4개 제품 중에서는 저는 제일 호감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면 3번은 다시 또 미뤄두고 문제 4번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4번이 지금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노트의 복잡성이나 이런 화려한 느낌, 풍만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친구보다는 확실히 수성 요소 높아요. 약간 알로에 주스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요. 청포도 느낌이 더 강화됐고 화이트 와인 느낌도 더 강해졌고요. 굉장히 잘 만든 술이네요. 그렇지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1번 정도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음. 뭔가 짭짤한 냄새도 나기 시작했고요. 그 짭짤한 냄새랑 화이트 와인 같은 뉘앙스가 겹치면서 계속 시시각각 그 화이트 와인을 연상시키는 그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랑그독 느낌이 좀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소비뇽 블랑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탈리아 쪽의 화이트 와인들 뭐 베르멘티노나 그릴로 같이 약간 짭짤한 미네랄이 느껴지면서 조금 시트러스가 강조되는 그런 종류의 지금 화이트 와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테이스팅을 할 때 뭐 와인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와인 느낌 나는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테이스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와인이 느낌이 나는 건 알겠는데 와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와인이 대체 어떤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뭐냐? 그 안에서 뭐 리슬링이냐? 뭐 비오니에냐? 샤르도네냐? 이렇게 이제 좀 더 그런 표현을 좀 적확하게 더 정밀하게 좁히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그런데 이 정밀하고 적확하게 표현을 좁히는 것이 물론 유용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바이알을 분석할 때도 계속해서 화이트 와인이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술이더라도 마실 때마다 다른 품종이 연상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의 감각기관이 항상 가변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술의 에어레이션이나 뭐 잔이나 잔의 쉐입이나 어떤 그 시음자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캐치되는 노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거는 무슨 품종 무슨 나라의 와인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다음에 또 시음을 할 때 그 표현을 다시 연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같은 게 느껴지는지 그런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받는 평가에 그런 불완전함 그리고 가변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노트를 더 뭉뚱그려서 뭐 그냥 화이트 와인스럽다 뭐 그냥 와인스럽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번 다르게 표현을 하다 보면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저번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하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 그러면서 일관성이랑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위스키를 분석하면서 뭐 소비뇽 블랑 냄새 나는다 했는데 그 같은 위스키를 매번 다른 시기와 뭐 다른 컨디션에서 먹었을 때 항상 소비뇽 블랑이 캐치될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소비뇽 블랑이 아닌 품종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제가 이 한 잔을 먹을 때도 계속 다른 품종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일관성이 없다.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은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유예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과일을 표현할 때도 뭐 복숭아라고만 얘기를 하면 뭐 복숭아가 천도 복숭아냐, 황도 복숭아냐, 뭐 물복이냐, 딱복이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정밀하게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매번 느껴지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숭아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복숭아보다 더 큰 분류로 말을 해도 되고요. 뭐 핵과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뭐 자두나 복숭아나 체리나 뭐 이런 쪽에 과실이 좀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조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4번 바이아를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향기 아주 좋아요. 지금 약간 서양나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요. 서향나무. 과일을 약간 조리한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복숭아 콩포트, 복숭아를 가열 조리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망고나 패션 후르츠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과일이 굉장히 많고 좀 스피릿이 잘 익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노징이 아주 즐거운데 그런데 아까 입에 넣었을 때는 또 사실 노징에서 보였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펙도 좀 추론하기가 어렵고 점수를 매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음. 3번에 비해서 곡물, 몰트의 풍미 비율이 약하고요. 탄닌이 굉장히 치밀한 편입니다. 탄닌의 총량으로 따지면 1, 2번보다 지금 이 바이알이 탄닌이 더 많아요. 탄닌의 텍스처는 1번이 유연하고 살짝 실키한 질감이 있었고요. 나긋나긋한 느낌. 2번이 초키하고 빽빽하고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 가루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4번 바이알 같은 경우에는 가루와 실크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느낌이. 벨베티하냐, 벨벳 같냐 하면 벨벳까지는 아니에요. 벨베티 하려면 얘보다 좀 더 숙성이 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벨베티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한 점토 느낌? 클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갯벌 아시죠? 갯벌에 그런 어떤 손을 푹 담갔을 때 이렇게 싹 건져 올리면 그 뻘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갯벌 같은 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필이나 뭐 실크나 요런 뭐 혹은 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벨벳이나 요런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액체 상태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프노트도 적은 편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호불호가 갈리는 노트가 적은 편이고 트로피칼한 뉘앙스 역시나 입에서도 있고 말린 망고가 좀 주력으로 있고요. 뭐 말린 살구도 역시나 있고 말린 오렌지. 근데 오렌지가 1번은 좀 밝은 발렌시아 오렌지 스타일이었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달고 무거운 스타일 뭐 황금향 같은 느낌이 좀 있고 향신료는 뭐 그냥 적당히 약간 큐민 냄새가 있습니다. 양갈비에 찍어 먹는 그 찔한 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 정향이 훨씬 많고요. 정향이 2번 바이알하고 3번 바이알에 비해서 훨씬 진합니다. 약간 슈톨렌 같은 뉘앙스를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플로럴도 좀 더 있는 편이고요. 황이 좀 잘 익은 느낌? 그러니까 1번은 뭔가 황이 원체 많아서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3번, 4번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황이 아주 잘 익어서 잘 분해가 돼가지고 크게 거슬리지 않게 잘 용해가 된 듯한 이렇게 술과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얘는 약간 그리고 리큐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바이알에 비해서. 뭔가 가당을 한 듯한 그런 진득한 뉘앙스랑 가향이 된 듯한 뉘앙스. 그게 좀 있어요. 노징할 때 제가 적어놨었는데 약간 뭐 그랑마니에르나 코엥트로 같은 그런 오렌지 리큐르 뉘앙스가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그게 약간 환타 같은 느낌도 자아내고 또 어떤 뭐 스키틀즈나 비틀즈 같은 가양 과일 사탕 같은 느낌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캐스크가 PX냐 올로로소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와 이건 정말 어려운데 지금 PX 같은 느낌이랑 올로로소 같은 느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해야 지금 딱 고르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데 일단은 올로로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률로 따졌을 때. 몰트의 풍미가 완전히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18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탄이 정말 양이 많네요. 혀를 지그시 누르는 아주 무게감이 있고 촘촘한 탄이. 도수는 한 54도, 55도. 네 가지 바이알 중에서
가장 통에 영향이 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볼 안쪽이랑 혓바닥이랑 그 다음에 입천장이랑 이렇게 지금 남는 그 탄닌의 질감, 지속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캐스크를 강하게 쓴 타입이고, 장기 숙성에 의해서 침출된 탄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곡물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고 고숙성에서 오는 그 정도의 복잡성은 아니기 때문에 한 15에서 18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14에서 16, 12까지 가느냐, 12에서 15, 12에서 15, 12에서 15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옥스헤드라고 한다면, 올로로스 옥스헤드고 12년에서 15년 숙성이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년으로 충분히 이렇게 맛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네요. 숙성 연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얘는 뭐 카라멜 시럽을 입힌 피칸을 위에 듬뿍 얹은 초콜릿 무스 케이크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옆에 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필통이 또 캔버스 천으로 된 천필통인데, 그 천필통 직업 지퍼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막 연필들이 있고 지우개들이 있고 샤프심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또 그 필통 옆에 도시락통이 있어요. 오늘 먹을 도시락. 도시락통 안에 이제 흑미밥하고 검은색 콩자반. 피니시초 안에 다소 비린 맛이 나고, 팽이버섯, 콜레우스 같은 흰꽃 계열이 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트가 살짝 무거워집니다. 아몬드 플레이크. 이번이 블랙커런트나 카시스나 빌베리 같은 아주 검은 색깔의 베리류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그보다는 살짝 붉은기가 도는 보이즌베리, 아주 무르익은 라즈베리,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술타나가 옵니다. 말린 청포도, 약간의 제과 뉘앙스, 버터를 넣어서 구운 퀴니아망, 발로나 초콜릿 스틱. 탄닌은 샌디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모래알 같은, 뭔가 입에서 약간 오돌토돌하게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 비린내가 살짝 있는데 심하지 않아요. 생률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아몬드 브리즈 정도? 아몬드 브리즈의 비린내?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 그냥 팽이버섯 이렇게 썰 때 나는 약간 버섯 비린내 살짝, 아주 살짝,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픈노트 컨트롤도 잘 돼 있고, 아주 심플하게 자기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저속성 스타일의 싱글 캐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쉬운 것 같고, 이 친구가 어려운데, 또 하필 비교 시음을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도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통을 쓴 스타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 친구는
저속성 느낌이고 뭔가 통맛이 잘 나긴 하는데 또 혹스에 대해서 익은 것처럼 그렇게 막 되게 무르익은 느낌, 가속화된 느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 사이즈인 것 같고 수성 연수는 한 11년에서 13년 사이, 14년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얘가 숙성이 좀 더 됐고 또 키스크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수도 훨씬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격 때문에 둘이 가진 스펙의 차이 때문에 뭔가 얘를 정확하게 이게 몇 년 정도 될 것 같고 몇 도 정도 될 것 같고 키스크가 확실하게 혹스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시음 순서도 중요하고 시음할 때 어떤 술을 같이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한 번 더 마시고 앞전에 시음했던 2번 바이아라고 비교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약간 저속성 PX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또 음, 자, 2번 바이알 50도 중후반 4번 바이알 50도 초반 중반 차이 3도 PX 스타일 올로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캐스크 사이즈 번천 톡스헤드 콘트 캐스크 숙성 연수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13, 15 14, 16 근데 만약에 혹스헤드면 12, 14 마우스필 17, 8도 콩물 약간 있고 빌베리 밀크 초콜릿 심플한 스타일이네요. 보이즌베리 약간의 트로피칼 뉘앙스 국물이 더 약하고 오카가 더 강하고 화이트 초콜릿 모카 커피 맛이 있네요. 뉘앙스 피니시가 좀 더 길고 크림, 모카 크림, 모카 번 어렵습니다. 와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수성 연수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할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침출이 빠르게 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뭐 김치로 제가 비유를 했다시피 차가운 김치 냉장고에서 익은 게 아니라 뭔가 베란다에서 널어놔서 좀 빠르게 신김치가 된 그런 뉘앙스. 근데 이게 보통 사이즈가 작으면 캐스크가 사이즈가 작으면 이런 뉘앙스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통이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성 연수는 통이 작은 걸 감안하면 한 14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친구가 원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식도에 남는 열감도 있고 또 좀 쉬기도 오르고 해서 더욱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결과는 따로 또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위스키 갤러리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개선된 모습 또 좀 더 매끄러운 진행 좀 더 듣기 편한 그런 어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